자, KBS 기자를 두둔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만이 아닙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그렇습니다. 지금 KBS 기자들이 KBS 사측이 이번 김경록 씨 취재와 관련해서 KBS 법조팀을 배제한 진상조사기구를 운영하기로 했고, 또한 KBS 법조팀을 법조팀을 뺀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KBS 내부의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회부장은 또 보직 사임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조중동이, 조중동이 KBS 기자를 두둔해요. KBS를 무슨 저기 친문 공영 방송됐다고, 편파 방송하고 있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더니 그런 KBS 기자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뭐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김경률 회계사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막 존대하고 이렇게 또 추앙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검찰이 사이드에서 또 이런 조중동 그리고 KBS 내부에 반발하는 기자들을 또 뒷받침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공동체였나? 이들은 모두 공동체였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하시고 광고 잠깐 만나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코업입니다, 여러분. 코업. 코업이 9가지 활력 원료와 페루산 마카가 콜라보된 팟캐스트, 유튜브 유일 활력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일교차가 클수록 아침에 피로감이 높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매일 코업 2알이면 아침을 활력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김용민과 여러 팟캐스트 진행자들 그리고 재구매 고객이 그야말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김용민닷컴과 포털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어업 6차 완판까지 했어요. 김용민이가 모델된 이후로 6차 완판까지 돼 있습니다. 김용민이 일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 코어업 때문입니다. 코어업 없으면 진작에 저기 납골당 들어갔지. 안 그래요? 코어업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회 오빠처럼 나왔다고. 기타 들고, 기타 들고. 기타를 못 쳐요. 이 손가락이 두꺼워가지고 기타를 못 쳐요. 네. 자, 어떻게 된 것인지 KBS에 반발하는 기자들 조중동 검찰이 한묶음이 됐어요. 관련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유시민 한마디에 행동 나선 KBS 사장. 이 기사를 보면요.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미친놈들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어용지식인이라 자처하는 여권 인사의 억지 주장에 6천억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무릎을 꿇었다. 유시민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용지식인. 게다가 주장이 억지래요. 야, 어떤 점에서 억지니? 유시민 주장 뭐가 억지야? 한번 좀 얘기해봐. 야, 그 억지라고 할 때는 억지인 이유를 좀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니들이 일방적으로 억지라고 하면 그게 억지가 되냐? 조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서 KBS의 김경록 씨 인터뷰 검찰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KBS 경영진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취재 기자들을 배제한 특별 취재팀을 신설해서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보도를 맡기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KBS 3개 노조가 일제히 성명을 내놨던 기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KBS 수뇌부의 결정이 알려진 어제 사내 게시판에는 회사가 우리를 기레기로 만들었다. 대통령과 청와대 유시민 그 누구를 의식한 조치냐 이런 비판글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KBS 기자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요? 예? 그래도 몇 명이나 이런 글을 올렸는지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조선일보 자기들이 그 입맛에 맞는 그런 반응만 추려가지고 올리면 이게 전부 KBS 기자들의 견해가 되는 것 같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성재호 KBS 사회부장 이분이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장 노조위원장이었어요. KBS 새노조위원장이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통째로 검찰에 넘긴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억지고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KBS의 한 중견 기자. 아무래도 이 중견 기자는 뭐 저기 저 공영노조, 올드보이들 모여 있는 공영노조 아마 거기 소속된 사람이 아닐까 추정해 보는데, 수신료를 포함해 연간 1조 원 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관변 유튜버 한 명에게 무릎을 꿇었다. KBS 역사에 수치로 남을 것이다. 야, 너희들 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만약에 유시민 주장이 오르면은 이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응? 지금 도리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미 그 KBS가 인터뷰를 엉망으로 한 것이 사내에서 파악이 됐을 텐데, 그렇다면은 대국민 사과 성명이라도 내야 할 판인데 시간 벌려고 이렇게 진상조사기구 이렇게 구성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지금 성재호 KBS 사회부장이 법조팀을 관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가만히 계셔야지. 아니 본인들 지금 취재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의심하지 말라고, 왜 우리를 의심하냐고, 우리를 기레기로 보냐고,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조사는 조사대로 다 받아야지. 의심이 들면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 하듯이 나를 피의자로 의심해? 나의 진정성을 몰라봐? 어라, 저 검찰,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인 저 검찰 수사 안 받아. 이런다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시민만 의심합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해요. 그렇다면 그 의심을 해소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나는 여전히 KBS 기자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최대한 KBS에 대해서 선의를 갖고 지켜보는 입장에 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이렇게 됐고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면은 그럼 내놔야지 진실을. 그리고 교차 검증을 한번 해봐야지. 아니 지금 취재한 사람이 자기가 주장한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보도가 됐다. 그래서 발끈했다면 이건 사실 KBS 사회부장뿐 아니라 사장까지 사과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왜 이걸 막아? 아니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도 지금 자기 부하한테 털리고 있는 판인데, 아니 국민의 방송이라면서 또 KBS 새노조 지난 파업 국면에서는 다시 국민의 품으로 이 캐치프레이즈 내걸지 않았어요? 그 국민은 누구야? 윤석열 국민이었나?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 일단 KBS 내부 구성원들이 우리를 기레기로 모느냐 이런 얘기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실을 다 까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교차 검증 받자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를 기레기로 몰면 안 된다, 뭐 유시민 말에 지금 무릎을 꿇었냐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요, 그렇게만 주장하지 말고 다 패를 까서 국민이 판단하게끔 하면 됩니다. 정말 진실과 진리와 정의가 자기 편이라고 판단된다면 못 갈 거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나 우리는 기자인데 일반 국민 따위가 뭘 안다고 교차 검증을 하느냐, 그런 무멸스러운 일을 못한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좀 우리 국민들이 감정에 앞세우고 진영 논리에 쉽게 휘둘리고 좀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촛불 국면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 다 버렸어요. 다 폐기했어요. 왜냐? 그때 촛불 국면 지나면서 국민이 옳다고 믿고 나가는 것이 스피커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KBS 지금 태도는 너무나 오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도하게 자기를 감추려고 드는 거 보면은 뭔가 이분들이 은폐하고 싶은 게 있나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조선일보한테 이렇게 두둔 받으니까 기분 좋습니까? 이건 아니죠. 자, 근데 말이죠. 이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지금 뭐
검찰도 그렇고요. 여타 다른 언론들도 모두 다 유시민을 공격합니다. 유시민이 괜히 방송했어요. 이렇게 언론들한테 욕을 안 먹을 것 같으면은 괜히 그 의혹 제기했어. 어? 보십시오. 오늘 한국일보 일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검찰의 반응을 일면에 실었어요. 유시민이 인터뷰한 녹취록 다 깠는데도 불구하고, 감추는 거 없이 다 깠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 또 뒤에 가서는 여기 제가 캡처하진 않았습니다만 KBS 기자들의 입장, 반발하고 있는 KBS 기자들의 입장을 보도합니다. 유시민은 이미 한국일보에게는 탄핵당한 사람이에요. 검찰 관계자는 유시민 이사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 퍼뜨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야, 검사님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면 되는 거야. 왜 언론 플레이를 해? 뒤에 가서 피의 사실 공표하더니 이제는 또 대놓고 입장 표명을 하네. 검찰 뭐 당 만들었어요? 대검당, 춘장당 뭐 이런 거 만들었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서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을 관리해온 김경록 씨와 인터뷰 녹취를 일부 공개했는데 이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고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장관 측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국일보를 망한국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장관 측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했다? 뒤에 가서 MBC 뉴스로 반박하죠. 중요하지도 않고 또한 따지고 보면 검찰의 무리수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중요하지 않아서 편집했더니 핵심을 빠뜨린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요. 이게 바로 검찰 논리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장관 측에게 유리한 내용만 편집했다. 그리고 불리한 내용은 또 지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의혹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검찰 프레임입니다. 검찰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필터링 없이 받아쓰고 있는 게 바로 이 언론들 아닙니까? 검찰은 유시민 이사장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을 언급했는데 누구나 다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개나 소나 다 고발할 수가 있어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여기 어딘가 배후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당이 배경이 있다면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여기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야 너 고발당했어. 우리가 까딱하면 칼 뽑아서 너 목 칠 수가 있어요. 조심해. 계속 나불댈 거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는 분이 이렇게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 뭐가 있는데 뭐가? 유시민 말 다 들어봤는데 하나도 오바스러운 말 없더만.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국일보가 검찰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일보뿐입니까? 모든 신문이 다 그래요. 모든 신문이. 정말 칠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지금 빤스 다 벗었어요, 이 친구들이. 예? 빤스를 다 벗었어요. 자, 경향신문 사설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향신문 사설. 여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그래서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를 한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고 나섰는데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재청구, 부인의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검찰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압박했다고 볼 수 있다. 다분히 수사에 영향을 미치자는 겁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이 경양 정신 차리세요. 아니 씨발 지금 검찰이 여당한테 압박을 느낍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아니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집을 11시간 동안 터는 검찰이 여당이 무섭겠냐 이거야. 애저녁에 검찰은 정치권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카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검찰 압박하지 말라고. 씨발.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검찰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야, 정말 아주 단체로 마시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 나라 언론들이 단체로 마시간 겁니까? 어? 누구야? 강남대 김용민. 강남대가 어디 있나요? 그래 강남대 나온 게 뭐 내가 강남대 나온 거 뭐 부끄러워 할 줄 알아? 난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야, 한 시간이라도 한번 다녀봐. 한 시간이라도 다녀봐. 신학과에서 김진태 대통령. 예. 여러분, 뭐 저는 단 한 번도 강남대학교 신학과 나온 거를 감춘 일이 없습니다. 예, 그 학교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지 마음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김용민 씨는 아주 그 학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우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제 후배입니다. 후배예요. 예, 그렇게 걸출한 정치인도 나왔는데 말이죠. 안 그래요? 예. 자, 경향신문 사설 계속 보겠습니다. 누구나 판결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공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과 검찰을 무차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태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그러면 법원과 검찰이 무자비하게 법을 앞세워서 시민을 압살하고 민주주의를 도륙내면 그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내가 얘기한 상황이 현재 법원 검찰 상황하고 달라?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 프레임 잘 보세요. 법원과 검찰을 한데 묶습니다. 여러분, 법원하고 검찰하고 한데 묶는 것은 대단히 음험한 겁니다. 판검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쉽게 쓰지 마십시오. 저도 앞으로 이제 쉽게 안 쓰려고 하는데 판사하고 검사는 동일하다. 판사와 검사는 동일하다. 이런 프레임이 깔려 있어요. 판사와 검사가 어떻게 동일합니까? 검사하고 변호사, 형사의 경우죠. 검사하고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동일합니다. 수평적 관계가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피의자예요. 그리고 검사와 피의자 쪽하고 이렇게 다투는 가운데서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판검사라고 하는 것은 판사하고 검사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고, 나아가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 이 새끼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또 동력이 됩니다. 배경이 돼요. 무죄 추정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판사와 검사를 동일시하게 되면. 판사는 사법부고요. 검사는 행정부 외청입니다. 여러분, 판검사라고 불러주지 마시고. 그래요, 변검사도 좋네. 변검사. 경향신문 마탱이가 가셨군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왜 이래요 계속 요즘. 장도리 만평 말고는 이 제정신이 없는 것 같아. 다들 제정신이 사라진 것 같아. MBC 보도로 안구정화 좀 하시죠. 김경록 씨가 유시민 이사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모펀드의 투자한 경위부터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하기 전 정경심 교수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상 가능한 투자 방법을 논의한 뒤 사모펀드 투자를 권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사모펀드는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김경록 씨는 정경심 교수가 투자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지난해부터는 조범동을 의심해왔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조범동하고 지금 저 정경심 교수하고 아삼육일 것 같죠? 서로 사이 안 좋습니다. 원수지간이에요. 속여먹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장관 쪽에서는. 그래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내용 다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경록 씨 말이 이렇습니다. 조서라는 게 소설 같은 글짓기더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조국 교수도 주식에 관심이 있었고 정경심 교수도 주식에 관심이 있었고 되게 전문 투자자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검찰이 이렇게 이제 몰고 가려 했다는 거예요. 조국이나 정경심이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어떻게든 부를 축적하려고. 그래서 결국 전문 투자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 했던 것이죠. 이런 흐름에 동조했던 언론들. 야, 대가리 박아. 새끼들아. 니들이 언론이야? 족같은 새끼들.
김경록 씨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니다. 두 분은 모른다. 그래도 그런 말은 반영이 안 되죠. 검찰 가서 이 씹새끼들 진짜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사건을 조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경록 씨는 검찰과 유착된 언론 기사들이 너무 소설 같다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관한 부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씨 발언 중에서 증거인멸 부분을 이제 누락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이란 뭐냐?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를 다룸에 있어서 손을 댔다. 손을 댄 정도예요. 파일을 뭐 지우거나 혹은 뭐 그 하드디스크를 훼손한다든지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증거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손댔다는 것만으로도 증거인멸이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김경록 씨를 압박했던 거예요. MBC 보도 또 보겠습니다. 김경록 씨는 알릴레오와 인터뷰 중반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증거인멸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말하는데 하드디스크들은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검찰이 계속 이게 바로 증거인멸이다. 증거인멸이다. 얘기하니까 결국 알았다. 그럼 증거인멸로 하지 뭐. 이랬던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자신이 증거인멸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아니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증거인멸을 인정한 게 아니야. 니들이 증거인멸이라고 하니 그래 그럼 증거인멸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입장은. 하지만 김경록 씨는 컴퓨터 교체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증거인멸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도 했어요. 헷갈리는 발언에 대해서 김경록 씨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법을 공부해야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좀 더 치밀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합니다. 괜히 검찰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죠. 혹시 그 후회스럽다 그것만 따가지고 유시민 장관하고 인터뷰한 게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이렇게 엮은 것일까요? 초반에 법을 잘 알고 정경심 교수 본인이 직접 PC를 교체했다면 증거인멸 혐의를 받지 않았을 거란 취지로 해석된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이것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러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 않고 지금 원칙대로 수사한다. 씨발 이게 원칙이면 이 나라가 무슨 법치주의야? 검찰 왕국이지. 자, 이 김종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논객이에요. 전 이분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올린 글 보고 잘 정리가 돼서 KBS 보도가 무엇이 문제인지 아주 날카롭게 이 정리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BS 기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상호 충돌하는 모습을 만났다. 이해 충돌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행위의 설명. 그러니까 조국 장관 부인이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이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김경록 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즉 이해 충돌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행위. 이게 바로 조국 장관 부인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설명과 이해충돌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도모한 행위에 부합한다고 의심될 설명. 이게 KBS의 보도 내용, 검찰의 주장 아닙니까?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을 감수하지 않았다. 조국 부인이 돈 많이 벌려고. 서로 다른 180도 다른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믿으면 정경심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을 피하려고 애썼다. 그러면 후자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후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해 충돌 의무를 위반하는 즉 그냥 돈 벌려고 환장하고 남편이 민정수석이건 법무장관이건 신경 안 쓰고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이 후자를 믿으면 전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는 이 중에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후자 정경심이가 이득을 보려고 법이고 원칙이고 다 무시했다.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 KBS 기자가. 김경록 씨가 주장했던 것. 그게 전자 아닙니까? 전자. 근데 그 전자가
검찰이 채택하지 않은 안이에요. 검찰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주장인 거죠. 김경록 씨 주장이. 김경록 씨 주장을 탈락시켜요. 지금 어느 한쪽을 탈락시키고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하면서 탈락한 것은 거짓이 되고 선택한 것은 참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김경록 씨는 자기가 주장하는 정반대 내용이 방송이 됐어요. 이래도 인터뷰한 거 방송했다. KBS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만약 KBS 보도국 측에서 균형 잡힌 보도를 하려고 했다면 이 취재는 검찰의 주장에 반하는 반론 보도 성격이어야 했다. 그렇죠. KBS에서 만약에 김경록 씨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한다면 검찰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형식으로 내보냈어야 옳았습니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김경록 씨 자산관리인은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리포트 보시죠. 그 인터뷰 보시죠. 이랬어야 했어요. 그런데 검찰 주장하는데 참고인 김 씨는 이렇게 다르게 주장한다. 이런 반론 보도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혹은 양자를 보도하고 KBS는 난 잘 모르겠다. 양측의 의견이 충돌된다. 최소한 이렇게 중립적으로 보도를 해도 될 것인데, 이 김경록 씨의 반론을 왜곡하고 반론권도 기만했고 침탈한 거예요, KBS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KBS가 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법조팀을 배제한 취재팀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아닌가요? KBS 사측이 옳아요. 제가 봤을 때는 KBS 사측이 옳습니다. 자, 김종현식을 한 페이지 더 보겠습니다. KBS 보도국 사회부장의 반박글은 행위에 비해서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렇잖아요. 이 유시민 주장에 질질 끌려다녀서야 되겠냐, 사측이 막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부장이. 그런데 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김종현 씨는. 앞서 쓴 것처럼 KBS 뉴스는 다툼이 있는 관계자들 중 일방에게 유리한 내용의 주장을 내보냈다. 다툼의 한 당사자만 유리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 그 당사자가 바로 검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왜곡돼서 전달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겠어요? 이게 김경록 맥이고 검찰 손들어주는 걸 몰랐겠어요? KBS가? 이 정도면 언제든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그 사회부장은 정당한 취재로 얻게 된 내용에 의한 사실보도라는 취지로 글을 썼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임의대로 누락시킴으로써 사실보도가 아니게 됐다. KBS는 취재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라는 보도의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외면했다. 이 잘못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 결정권자가 녹취록을 본 이상 기존 취재팀을 배제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네.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저널리즘 원칙으로 보자면 이런 보도 하면 안 돼요. 네? 답답하네요. KBS에서 방송하는 입장에서. 아니 왜 이렇게 초장부터 KBS는 무리하게 나옵니까?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나올 일이 아니지. 누군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했다면 그 의심에 대해서 소상히 책임있게 답변하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KBS가 옳았구나. 차분히 설득하게 해야지. 씨발 이걸 뭐 그냥 뻥이라고, 거짓말이라고, 모략이라고. 게다가 또 무슨 얘기까지 했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조선의 그런 주장하고 지금 매치가 되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요.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KBS의 초기 대응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부적절했습니다. 뒤늦게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사측이 노력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BS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수신료를 받는 방송 KBS에서.